지금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230억 달러의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년간 난공불락이던 TSMC의 아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정확히 예측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한화 147억 원을 벌어들였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더욱 놀랍습니다. 삼성은 영원한 2등이에요. 한국을 가장 무시했던 그가 어떻게 모두가 놓친 삼성의 비밀을 발견했을까요? 왜 머스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직접 밝히는 320조 빅딜의 충격적인 내막, 그리고 실리콘밸리 모두가 놓친 치명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벤자민 해리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그날 저녁 8시, 전화벨 소리에 저녁 식사가 중단됐습니다. 벤, 지금 뉴스 봤어? 너가 맞았어. 대학 동기 트레버의 목소리였어요. 흥분이 가득한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삼성이 테슬라 계약 따냈어. 230억 달러야. 노트북을 급하게 켜고 주식 계좌를 확인했어요. 시간을 거래해서 삼성전자 미국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계좌 잔고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147억 원. 하루 만에 번 돈이었죠. 벤, 어떻게 알았어? 다들 TSMC가 따낼 거라고 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실리콘밸리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넉 달 전에 봤어. 삼성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뭘 봤는데? TSMC는 이미 끝났어. 그들이 아직 모를 뿐이야. 트레버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소리야? 시장 점유율 67%인 회사가 어떻게 끝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도 트레버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니, 더 심했죠. 저는 삼성을 아예 무시했었으니까. 아내 올리비아가 와인을 들고 들어왔어요. 뉴스 봤어. 우리가 부자가 됐네. 운이 좋았어. 운? 당신이 석 달 동안 매일 밤 삼성 자료만 분석하던 게 운이야? 올리비아 말이 맞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죠. 저는 확신했었고, 그래서 전 재산을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건 4년 전 저야말로 삼성을 가장 깔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난리가 났더군요. 테슬라, AI팀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삼성이 TSMC를 이길 수가? 머스크가 미쳤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230억 달러라니.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팀장 콜린이 저를 불렀어요. 벤자민, 너가 삼성 주식 샀다는 소문이 돌던데. 네, 맞습니다. 얼마나? 전 재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죠. 정신 나갔어? TSMC가 아니라 삼성에? 콜린, 넉 달 전 기억나요? 제가 한국 출장 갔을 때, 그때 뭘 본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삼성이 10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요. 그리고 TSMC가 10년 동안 놓친 것들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들어왔어요. 벤자민 해리스, 너가 유일하게 삼성에 투자한 우리 팀 엔지니어라고?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미소 지었어요. 똑똑한 선택이었어. 나도 시장 분석 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든.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머스크가 계속 말했어요. TSMC는 1위라는 자리에 안주했어. 하지만 삼성은 달랐지. 그들은 2위라는 현실에 굶주려 있었어. 제가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넉 달 전 한국에서 본 것도 그거였어요. 무엇을? 절박함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이 만든 혁신을. 머스크가 스크린을 켰어요. 삼성의 새로운 3나노 공정 데이터가 나타났죠. 이걸 봐. 수율 85%, TSMC보다 높아. 전력 효율은 35% 개선, 발열은 40% 감소.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삼성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TSMC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콜린이 물었어요. 그럼 벤자민, 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뇨.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떻게 깨졌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나니 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4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어요. 샌프란시스코 반도체 학회에서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했던 그 말들. 그때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TSMC가 영원히 1위일 거라고. 한국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그 회사에 전 재산을 걸고 하루 만에 147억 원을 벌었으니까요.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4년 전, 제가 가장 오만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전,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날이었습니다. 국제 반도체 학회가 열렸던 그날이었어요. 저는 TSMC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발표 세션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와인을 한 잔 들고 돌아다니다가 한국인 엔지니어 그룹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름이 박상우였나?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 아, 삼성. 메모리는 잘 만들죠? 제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죠. 저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요? TSMC가 있는데 누가 삼성에 맡기겠어요? 제 옆에 있던 동료 스티븐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벤 말이 맞아. 파운드리는 경험이 전부야. TSMC는 30년, 삼성은 고작 몇 년?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특히 박상우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네요. 분노와 굴욕이 섞인 그 눈빛. 우리도 곧 따라잡을 겁니다.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따라잡는다고요?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오만했죠? TSMC 수율 아세요? 90% 넘어요. 삼성은? 듣기로는 60%도 안 된다던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건 TSMC죠. 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빨리 따라하는 건 잘하죠. 하지만 혁신은? 원천 기술은? 그건 다른 얘기예요. 스티븐이 거들었어요. 맞아. 삼성은 영원한 2등이야. 아니, 이제는 3등인가? 인텔도 있으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파운드리는 신뢰의 사업이에요. 애플이 왜 TSMC를 선택할까요? 엔비디아는? 퀄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박상우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어요. 언젠가 당신들이 오늘 한 말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요?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들이 돌아서는 걸 보면서 스티븐과 웃었어요. 너무 심했나? 아니야. 벤, 현실을 알려준 거지. 꿈은 침대에서 꾸라고. 그날 밤, 호텔에서 TSMC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어요. 우리가 최고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면서 다음날 학회 마지막 세션, 삼성이 새로운 3나노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저는 뒤에 앉아서 비웃으며 봤죠. 3나노? TSMC는 이미 개발 끝났는데, 하지만 발표를 듣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이 달랐거든요. TSMC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GAA 구조를 먼저 도입한다고? 전력 효율을 최우선으로?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무시했어요. 어차피 시장은 TSMC를 선택할 테니까. 학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 우연히 박상우를 다시 만났어요. 아, 어제의 TSMC 엔지니어님. 그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좋은 발표였어요. 3나노, 로드맵,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TSMC가 앞서 있죠. 박상우가 잠시 멈춰서더니 제게 말했어요. 벤자민 해리스 씨, 맞죠? 당신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왜요? 4년 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4년 후에도 TSMC가 1위일 거예요. 그럴까요? 시장 점유율만 보지 마세요. 기술의 본질을 보세요.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술의 본질?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혁신은 굶주린 자가 만듭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과 만주족은 같은 조상을 모십니다. 단군왕검과 고구려의 후예죠. 우리에겐 도전의 피가 흐릅니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역사적 자부심과 도전 정신이 있었던 거죠. 1년 후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퀄컴 계약을 따냈다. IBM과 협력한다. 수율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일시적인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2년 후 더 충격적인 뉴스. 삼성이 엔비디아의 일부 물량을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돼. 엔비디아가 TSMC를 버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삼성이 시장을 파고들고 있었죠. 3년 후, 저는 한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테슬라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출장은 갑작스럽게 결정됐어요. 테슬라 AI 칩 프로젝트의 공급업체 평가 때문이었죠. 벤자민, 너도 평가팀에 들어가. 팀장 콜린의 지시였어요. 한국까지 가야 해요? 영상 회의로 하면 안 되나요? 머스크가 직접 보고 결정하겠대. 모든 후보 업체를 방문할 거야. 후보는 세 곳, TSMC, 삼성, 그리고 다크호스 인텔이었죠. 당연히 TSMC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성 삼성 파운드리 공장,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상적이었죠. 웰컴 투 삼성 파운드리라고 영어로 인사했어요. 우리를 맞이한 건 4년 전 그 엔지니어였어요. 박상우. 오랜만이네요. 해리스 씨, 박상우 씨. 이제는 저희가 보여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그의 미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4년 전의 굴욕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길,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ASML의 최신 EUV 장비가 여러 대 보였죠. 이게 다 최신 장비인가요? 네. 작년에만 5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50조 원. TSMC도 쉽게 쓸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테스트룸에 도착했을 때 머스크가 이미 와 있었어요. Show me what you got이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박상우가 화면을 켰어요. 테슬라 AI6 칩의 시제품 테스트 결과였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수율 87%. 불가능해. 이런 복잡한 칩에서 첫 시제품이 87%라니? 측정 오류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박상우가 고개를 저었죠. 3번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머스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관심이 있다는 신호였죠. 전력 효율은 TSMC 대비 35% 개선됐습니다. 또 한 번 충격.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어요. 혁신이었죠. 어떻게 가능하죠? 콜린이 물었어요. GAA 구조를 2년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로 최적화했고요. GAA, 4년 전 학회에서 들었던 바로 그 기술이었어요. 그때는 비웃었는데 발열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릴까요? 다음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성능에서 발열이 40% 낮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머스크가 일어섰어요. 팩토리 투어를 하고 싶다고 영어로 말했어요.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실시간 AI 모니터링, 불량률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시스템까지. 이 시스템은 뭐죠? 불량 예측 AI입니다. 패턴을 분석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죠. 정확도는 현재 94.7%입니다. 미쳤어. 이런 시스템은 TSMC에도 없었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머스크가 물었어요. 박 엔지니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나? 박상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갔을 뿐이에요. 다른 길? TSMC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저희는 혁신을 추구했고요. 차이가 뭐지? 완벽은 현재를 지키는 것이고 혁신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 4년 전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혁신은 굶주린 자가 만든다. 그리고 우리에겐 특별한 정신이 있습니다. 박상우가 덧붙였어요. 한국인과 만주족은 같은 뿌리예요. 단군왕검의 후예이자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건 우리 피에 흐르는 본능입니다. 머스크가 흥미로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질긴 거군. 오후 세션. 양산 계획을 논의했어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언제 준비됩니까? 이미 80% 완공됐습니다. 3개월 안에 가동 가능합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보다 빠르네. 콜린이 놀랐어요. 박상우가 미소 지었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머스크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내가 직접 생산 과정에 관여하고 싶다. 가능한가? 보통은 거절할 요구였어요. 파운드리 업체들은 독립성을 중시하니까. 하지만 가능합니다. 전용 라인을 배정하겠습니다. 진심인가? 네. 함께 혁신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머스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정한 눈빛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벤, 어떻게 생각해? 콜린이 물었어요. 솔직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TSMC보다 나은 것 같아?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죠. 적어도 AI 칩에 관해서는 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못 잤어요. 4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으니까. 새벽 3시 박상우에게서 메시가 왔어요. 내일 출국 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뭘 또 보여주려는 걸까?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 박상우는 저를 삼성 리서치 센터로 데려갔어요. 이건 아직 공개 전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씨는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그가 보여준 건 이나노 공정 시제품이었어요. 벌써 이나노를? 내년 양산 목표입니다. TSMC도 아직.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데이터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추월하고 있었죠.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4년 전 기억하시죠? 그때 해리스 씨가 한 말 맞았어요. 그땐 우리가 부족했죠.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뭐려? 굴욕이 최고의 동력이라는 거려. 그리고 오만이 최악의 적이라는 것도. 공항으로 가는 차 안. 박상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해리스 씨,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머물 건가요? 미래로 갈 건가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결심했어요. 삼성에 베팅하기로. 모든 걸 걸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테슬라 본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늘은 TSMC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모두가 당연히 TSMC가 선택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만 빼고요. 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동료 레이첼이 물었어요. 그냥 좀 긴장돼서. 사실 전날 밤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요.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 삼성 주식을 샀어요. 아내 몰래. 대회의실에 TSMC 팀이 들어왔어요. 자신만만한 표정들이었죠. 굿모닝. 테슬라라고 영어로 인사했어요. TSMC 부사장 리처드 창이 인사했어요. 완벽한 슈트. 완벽한 미소. 모든 게 계산된 느낌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역시 TSMC다운 내용이었죠. 안정적인 수율. 검증된 기술. 훌륭한 실적. 보시다시피 저희 수율은 9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만족도는 98%. 30년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죠. 혁신이요. 머스크가 질문했어요. 전력 효율 개선 계획은? 현재 수준에서 5% 정도 개선 가능합니다. 5%? 삼성은 35%였는데 생산 라인에 제가 개입할 수 있나요? 그건 저희 정책상 어렵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머스크의 표정이 굳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신호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TSMC 팀이 나갔어요.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죠. 어떻게 생각들 하나? 머스크가 물었어요. 안정적이긴 하죠. 검증됐고요. 리스크가 적습니다. 다들 예상된 대답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죠. 하지만 혁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벤자민, 무슨 말이야? 콜린이 물었어요. TSMC는 현재를 팔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입니다. 삼성이 더 낫다는 거야? 적어도 AI 칩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출렁거림이 일었어요. TSMC 출신인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때 머스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한국 간다. 이번엔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볼 거야. 누가 같이 가실 건가요? 벤자민, 너도 가. 그리고 머스크가 잠시 멈췄어요. TSMC 팀도 데려가. 공정한 비교를 위해. 충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경쟁사를 데리고 공장 견학이라니. 일주일 후 인천공항. 머스크의 전용기에서 내렸어요. TSMC 팀도 함께였죠. 리처드 창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머스크 씨,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게. 삼성 공장에 도착했을 때 박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스크 씨, 그리고 TSMC 팀도 오셨군요. 공정한 비교를 원해서. 좋습니다. 모든 걸 보여드리죠. 클린룸에 들어가면서 리처드가 비웃었어요. 장비는 우리와 똑같네요. ASML EUV. 장비는 같지만 사용법이 다릅니다. 박상우가 대답했어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머스크는 계속 질문했어요. 엔지니어다운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죠. 이 공정에서 불량률은 0.3%입니다. 검증은? AI가 실시간으로 합니다. 여기 보세요.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센서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죠.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
이건 언제 도입한 시스템입니까? 2년 전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그때 머스크가 멈춰섰어요. 저기 엔지니어들 몇 시간째 일하고 있는 거지? 교대 시간인데 아마 12시간째일 겁니다. 12시간? 매일?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더 하기도 합니다. 머스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신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열정이 느껴지는군. 점심시간. 임원 식당이 아닌 일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머스크의 요청이었죠.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 김치찌개요. 머스크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리처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샐러드만 먹었죠. 이야, 맵네. 하지만 맛있어. 머스크가 땀을 흘리며 먹었어요. 이런 음식을 먹으니 힘이 나겠군. 12시간 일할 만에 식사 중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다가왔어요. 머스크 씨, 사인 좀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엔지니어가 됐어요. 머스크는 기꺼이 사인해줬어요. 그리고 물었죠. 왜 삼성에서 일해?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서요. TSMC가 최고 아닌가?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곧 바뀔 겁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예요. 작은 나라가 대제국에 맞섰듯이 우리도 거대 기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 머스크가 미소 지었어요. 오후, 테스트 센터. 실제 AI6 칩 시제품을 테스트했어요. 벤치마크 돌려봐. 머스크의 지시에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결과는 TSMC 버전보다 37% 빠르네. 전력 소비는 42% 적고 리처드가 데이터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조작된 거 아닙니까? 직접 확인하세요. 박상우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리처드가 직접 검증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그때 머스크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주일간 직접 일해보고 싶다.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어요. 박상우도 당황했죠. 저희 엔지니어들과 함께 3교대 근무를 해보고 싶어. 가능한가? 그럼 영광이죠. 하지만 힘드실 텐데 화성 가는 것보다야 쉽겠지. 그렇게 머스크는 일주일간 삼성 공장에서 일했어요. 새벽 근무도 하고 엔지니어들과 야식도 먹고 저도 함께 있었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도. 우리가 못하면 한국 반도체는 끝이에요. 한 엔지니어가 새벽 2시에 라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주 벌판을 호령했듯이 우리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정복할 겁니다. 일주일 후, 떠나는 날, 머스크가 박상우에게 말했어요. 결정했어. 삼성과 함께 가겠어. 리처드가 항의했어요. 머스크 씨,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 없이 어떻게 혁신하나? 나는 화성에 가려는 사람이야. 공항 가는 차 안. 머스크가 제게 말했어요. 벤자민, 넌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왔어요. 변화의 바람이 좋은 직감이야. 넌 삼성 주식 샀다며? 네. 얼마나? 전 재산이요. 머스크가 웃었어요. 나도 살 걸. 공식 발표 전에는 못 사니까.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죠. 230억 달러 계약. 그리고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약 발표 일주일 전, 테슬라 내부는 전쟁터였어요. 미쳤어? 삼성이라고? TSMC 로비가 시작됐죠.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죠. 우선 테슬라 이사회가 움직였어요. 머스크가 너무 독단적이야.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230억 달러라니.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이사 중 절반이 TSMC를 지지했거든요. 일론, 다시 생각해봐. TSMC는 애플도 믿고 맡기는 회사야. 그래서 문제야. 모두가 TSMC에 의존하고 있어. 그게 왜 문제지? 독점은 혁신을 죽여. 경쟁이 필요해. 하지만 반대는 거셌어요. 특히 CFO 제커리가 강하게 반대했죠.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커. 만약 삼성이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아. 어떻게 장담하지?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 석 달간 분석한 자료였죠. 삼성의 3나노 공정 수율 추이입니다. 6개월 만에 60에서 87%로. 이건 TSMC도 2년 걸린 일이에요.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전력 효율 개선 속도입니다. 또 다른 그래프.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죠.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TSMC를 완전히 추월합니다. 제커리가 반박했어요. 그래프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 하지만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삼성은 올라가고 TSMC는 정체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TSMC CEO 마크 류였죠. 실례합니다. 제가 직접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깜짝 방문이었어요. 분위기가 더 긴장됐죠. 마크, 갑자기 웬일이야? 머스크가 물었어요. 평소엔 친한 사이였거든요. 일론, 우리가 30년간 쌓은 관계를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삼성을? 시장 점유율 7.7%인 회사를? 마크가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평소답지 않았죠. 우리가 뭘 못했다는 거야? 가격? 맞춰줄게. 조건? 다 들어줄게. 이제 와서? 머스크가 차갑게 말했어요. 처음 제안했을 때는 거절했잖아. 생산 라인 개입도, 맞춤 설계도. 그땐 회사 정책이 있어서. 정책. 그게 문제야. 너희는 너무 경직됐어. 마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경직? 우리가? 세계 최고 수율을 자랑하는 회사가? 최고라는 타이틀에 갇혀 있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죠. 마크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뭐지? TSMC의 마지막 혁신이 언제였죠? 혁신. 우리는 매년, 진짜 혁신이요. 게임 체인저 같은. 마크가 말문이 막혔어요. 5나노에서 3나노는 혁신이 아니에요. 개선이죠. 그게 뭐가 다른데? 삼성은 GAA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TSMC는 여전히 핀펫이고 기술적인 얘기였지만 핵심은 명확했죠. 도전 정신의 차이였어요. 마크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좋아. 그럼 이건 어때? 독점 계약, 테슬라만을 위한 전용 라인. 인텔은? 애플은? 테슬라가 우선이야. 3개월 전엔 애플이 우선이라고 했잖아. 머스크의 일침이었어요. 마크가 할 말을 잃었죠.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속보입니다. 삼성전자가 IBM과 차세대 AI 칩 공동 개발 계약을 누군가 뉴스를 틀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IBM도 삼성을 선택했네. 머스크가 마크를 보며 말했어요. 이래도 삼성이 검증 안 된 회사야? 이사회는 결국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났어요. 테슬라의 위험한 도박, 검증되지 않은 삼성의 올인. TSMC의 언론 플레이였어요. 주가가 흔들렸어요. 3일 만에 5% 하락했죠. 보라고. 시장이 심판하고 있어. 제커리가 또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흔들리지 않았죠. 단기 변동일 뿐이야. 장기적으로 봐. 주주들이 소송할 수도 있어. 해보라고 해. 나는 화성 갈 사람이야. 겁날 게 뭐 있어?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2나노 공정 조기 성공. 그것도 수율 70%로. 불가능해. TSMC 진영이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도 아직 50%인데? 게임이 끝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마크가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일론, 우리가 뭘 놓쳤을까? 겸손함이지. 겸손함? 1등이 되면 잊기 쉬운 것. 너희는 너무 오래 1등이었어. 마크가 쓸쓸히 돌아갔어요. 30년 우정도 비즈니스 앞에서는 무력했죠. 저는 그날 은행 대출을 받아 또 삼성 주식을 샀어요. 왜냐고요? 전쟁의 승자가 명확했으니까. 일주일 후 공식 발표. 테슬라 삼성 230억 달러 계약. 그리고 TSMC 주가는 하루 만에 8% 폭락했죠. 시대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계좌에서도 돈이 불어나는 소리가 들렸고요.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계약 발표 후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 삼성 임원들과 테슬라 팀이 모였죠. 분위기는 최고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그때 박상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벤자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호텔 테라스로 나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펼쳐졌죠.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진짜 이야기를. 박상우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10년 전, 저는 신입사원이었어요. 첫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TSMC 따라잡기. 코드명 프로젝트 데이비드였죠. 데이비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을 뜻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 당연하죠. TSMC는 이미, 네, 절대 강자였죠.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요? 절박함이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갈 용기. 박상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8년 전 우리 팀이에요. 20명으로 시작했죠. 사진 속 젊은 엔지니어들.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첫 2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수율 30%를 못 넘겼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랬죠. 하지만 그가 멈춰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영원히 2등이잖아요. 아니, 3등, 4등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친 짓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한 거죠. 그게 바로 GAA 기술이었어요. 모두가 리스크가 크다고 말렸지만 사실 GAA는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들이 비웃을 때 TSMC도 GAA를 알고 있었을 텐데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기존 기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1등의 함정이었죠.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꾸냐는. 전환점은 3년 전이었어요. 첫 GAA 시제품이 성공했을 때 수율은 12%, 12%로 뭘? 하지만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걸 걸었죠. 삼성은 3년간 GAA에만 20조 원을 투자했어요. 도박이었죠. 임원들도 반대했어요. 주주들도 압박했고 어떻게 설득했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로 보여줬죠. 1년 만에 수율 40%, 2년 만에 65%, 그리고 지금 87%.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가족들은 박상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내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애가 아빠 얼굴 보고 싶어라고. 그래도 계속한 이유는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달렸으니까요. 우리가 실패하면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메모리만 만드는 나라로 남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는 단군왕검의 후예예요. 고구려가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운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구나. 4년 전 학회 기억나요? 제가 당신에게 한 말, 언젠가 후회할 거라고? 사실 그때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죠. 감사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저 오만한 엔지니어들을 꼭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오만함이 그들의 연료가 됐다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박상우가 주변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테슬라 계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 건 일라노예요. 일라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이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죠. GAA도 그랬고. 설마 이미 2년 안에 보여드릴게요. 그때 TSMC는 따라올 수도 없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왜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파티장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기술의 승부가 아니었어요. 굶주림과 배부름의 대결, 도전과 안주의 싸움, 미래와 과거의 전쟁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올리비아, 우리 부자 됐어. 주식 확인했어? 얼마나 올랐어? 147억이야. 하루 만에. 오마이갓. 정말? 응.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삼성이 일라노를 성공시킨다면 제 주식은 또 얼마나 오를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계약 체결 D-Day 3일 전 텍사스 테일러의 삼성 공장 최종 성능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이번이 마지막 관문이었죠.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상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테스트룸에는 양사 핵심 인력이 모두 모였죠. 머스크도 직접 왔고요. 시작하자. 첫 번째 테스트. AI6 칩의 연산 속도. 목표치 대비 112% 달성.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두 번째. 전력 효율. 목표 대비 38% 절감. 믿을 수 없군. 테슬라 CTO가 감탄했어요. 세 번째. 발열 테스트.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전기차에서는 발열이 치명적이니까. 최대 부하 걸겠습니다. 칩의 극한의 연산을 시켰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60도, 70도, 75도에서 멈췄어요.
경쟁사 대비 15도 낮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내구성 테스트로 가자. 이건 계획에 없던 테스트였어요. 내구성이요? 24시간 연속 최대 부하. 견딜 수 있나? 박상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준비가 안 됐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 머스크다운 요구였죠. 극한을 추구하는 해보겠습니다. 24시간 지옥이 시작됐어요. 엔지니어들이 교대로 모니터링했죠. 저도 밤을 새웠어요. 새벽 3시. 첫 번째 위기.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 최대 가동. 안 돼요.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칩이 타버리면 모든 게 끝이었죠. 전력 10% 낮춰. 박상우가 외쳤어요. 그럼 성능이? 타는 것보다 낫잖아. 전력을 낮추자 온도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었죠. 새로운 쿨링 알고리즘 적용해봐.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안했어요. 검증 안 된 건데 지금이 검증할 때야. 즉석에서 코드를 수정했어요.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죠. 온도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두 번째 위기. 칩 일부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됩니다. 떨림. 주파수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이건 예상 못한 문제였어요. 머스크가 직접 나섰어요. 주파수 패턴 분석해봐. 데이터를 분석하니 특정 연산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었죠. 소프트웨어로 우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현장에서 펌웨어를 수정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의 순발력이 빛났죠. 오전 8시, 16시간 경과.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전력 소비는 예상보다 5% 높지만 허용 범위입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8시간만 더 버티면 됩니다. 박상우가 팀을 독려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 안시성에서 당나라 대군을 막았듯이 우리도 이 시련을 이겨낼 겁니다. 오후 3시. 세 번째 위기.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 이 속도면 2시간 안에 시스템 다운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하드웨어 문제야? 소프트웨어 문제야? 파악 중입니다. 긴박한 디버깅이 시작됐어요. 30분 후. 찾았어요. 메모리 컨트롤러의 버그입니다. 고칠 수 있어? 펌웨어 패치로 가능할 것 같은데 또다시 현장 수정. 이번엔 더 복잡했어요. 1시간 후. 메모리 누수가 멈췄어요. 성공이야. 저녁 8시. 22시간 경과. 거의 다 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밤 10시. 23시간 경과. 1시간 남았습니다. 모든 지표 정상입니다. 밤 11시. 24시간 달성. 테스트 종료. 환호성이 터졌어요. 24시간 지옥을 통과한 거죠. 머스크가 박상우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한다.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특히 위기 대처 능력이 훌륭했어. 현장에서 3번이나 수정했잖아. 저희 팀이 우수해서. 아니야. 시스템이 유연해서야. TSMC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삼성의 진짜 강점은 유연성과 순발력이었죠. 테스트 결과 발표. 24시간 연속 가동 성공. 평균 성능 저하 3% 미만. 안정성 지표 모두 통과. 완벽한 성과였어요. 그때 리처드 창이 나타났어요. TSMC 부사장이 왜? 축하해. 머스크. 리처드? 여긴 왜? 마지막으로 제안하러 왔어. 우리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늦었어. 20% 할인도? 돈의 문제가 아니야. 리처드가 박상우를 쳐다봤어요. 삼성이 뭘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못 주는 게 뭐야? 박상우가 대답했어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 우리도. 아뇨. TSMC는 공급자고 고객은 구매자죠. 수직적 관계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저희는 수평적 파트너를 원해요. 함께 혁신하는. 머스크가 끼어들었어요. 리처드, 내가 생산 라인에 개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회사 정책상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삼성은 환영한다고 했어.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다음 날 최종 계약서 서명. 165억 달러. 한화 230조 원. 이제 시작이야. 머스크가 서명하며 말했어요. 1년 안에 생산 시작. 가능하겠나?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박상우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명식이 끝나고 박상우가 제게 왔어요. 벤자민 씨, 이제 믿으시죠? 뭐려?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이미 믿고 있어요.
제 전 재산이 증명하죠. 웃으며 악수했어요. 4년 전 서로를 무시하던 사이에서 이제는 같은 미래를 보는 동지가 됐죠. 계약 발표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벤자민 해리스 씨죠? 박상우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카페. 박상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누굴 만나려고? 그때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강탄우입니다. 4년 전 학회에서 제가 조롱했던 또 다른 삼성 엔지니어였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아, 기억하시는군요. 강탄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 해리스 씨가 하신 말씀, 다 기억해요. 한국은 빨리 따라하기만 잘한다. 혁신은 못한다. 원천 기술은 없다.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제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탄우 씨, 저는 원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려고요. 감사요? 그날 이후로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거든요. 언젠가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상우가 거들었어요. 탄우가 GAA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어요. 없었으면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가서 혼자 울었어요. 강탄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분해서, 억울해서. 하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우리가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사과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해리스 씨, 강탄우가 저를 멈췄어요. 사과는 충분해요. 이제 미래 얘기를 하죠. 미래요? 해리스 씨 같은 분이 더 필요해요. 편견을 버리고 실력을 볼 줄 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박상우가 설명했어요. 사실 오늘 만난 건 제안이 있어서예요. 제안. 삼성 미국 R&D 센터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를요? TSMC 출신인 저를? 오히려 그래서 필요해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강탄우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미 편견을 버리는 법을 아시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잠시 생각했어요. 테슬라에서의 커리어? 안정된 연봉, 동료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급하지 않아요. 헤어지기 전 강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해리스 씨, 4년 전 그날 기억나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언젠가 후회할 거라고?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말이요. 기억을 더듬었어요. 시장 점유율만 보지 말고 기술의 본질을 보라고. 맞아요. 그리고 해리스 씨는 결국 본질을 보셨죠?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요. TSMC는 아직도 못 보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년 전에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얼마나 변했나?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삼성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정말? 그래서? 고민돼. 올리비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뭐가 고민이야? 당신이 그렇게 믿는 회사잖아. 하지만 이직은 돈? 우리 이미 147억 벌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늘 말했잖아. 미래를 보라고. 그랬지. 테슬라는 현재야. 하지만 삼성은 미래. 그럼 답 나왔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4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엔지니어였다. TSMC라는 성에 갇혀 밖을 보려 하지 않았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굴욕을 연료로, 무시를 동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오늘 그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편견은 나를 갇히게 했지만 겸손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도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 다음 날 박상우에게 전화했어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네. 제가 4년 전에 놓쳤던 걸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동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그리고 진정한 혁신의 현장으로.
4년 전 조롱했던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고도 아름답죠. 삼성 테슬라 계약 발표 한 달 후 실리콘밸리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구글도 삼성과 접촉 중이래. 메타는 이미 미팅했다던데. 애플도 물밑 작업한다는 소문이 매일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삼성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연락이 쏟아졌죠. 벤, 정신 나갔어? TSMC 인맥 다 버리고 미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삼성이 미래? 겨우 시장 점유율 7.7%가? 숫자만 보지 마. 트렌드를 봐.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4년 전에 저처럼 그러던 중 폭탄이 하나 더 터졌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일부 물량 삼성에 맡긴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엔비디아는 TSMC의 최대 고객이었으니까. 긴급 업계 미팅이 소집됐어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엔지니어들이 모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인텔 수석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제가 대답했죠. 무슨 패러다임? 독점에서 경쟁으로 TSMC 1급 체제가 끝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갑자기 삼성이 갑자기가 아니야. 10년을 준비했어.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그때 애플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검토 중이야.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애플이? 모두가 놀랐어요. 애플 TSMC 관계는 철옹성 같았으니까. TSMC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해. 협상력이 떨어지거든. 맞는 말이었어요. 독점 공급자는 갑이 되기 쉽죠.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TSMC 주가 한 달 새 15% 하락. 삼성전자 시가총액 사상 최고 경신. 시장이 미래를 읽고 있었어요. 제 첫 출근 날 산호세 삼성 R&D 센터. 환영합니다. 해리스 박사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앞으로 벤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벤 박사님. 첫 미팅.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현재 1나노 공정 개발이 50% 진행됐습니다. 정말로 1나노가 가능해? 이론적으론 0.7나노까지 가능해요. 다만, 완전히 새로운 소재가 필요해요. 실리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들이 연구하는 건 단순한 미세 공정이 아니었어요. 반도체의 본질을 바꾸는 혁명이었죠. TSMC는 이런 연구 안 하나? 하겠죠. 하지만 접근이 달라요. 그들은 안전하게 가려고 해요. 우리는? 위험하더라도 도전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죠. 그게 삼성 스타일이에요. 2달 후 TSMC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상사였던 부사장에게서. 벤, 돌아올 생각 없나? 연봉 2배로 줄게. 죄송해요. 여기가 더 재미있어서요. 재미? 연구가 게임이야? 아뇨. 하지만 미래를 만드는 건 재미있어야 해요. 후회할 거야. 이미 한 번 후회했어요. 4년 전에 삼성을 무시했을 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석 달 후 실리콘밸리 반도체 컨퍼런스. 올해의 혁신상은 삼성전자 GAA 팀 박상우와 강탄우가 무대에 올랐어요. 4년 전 제가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이 상은 무시당하고 의심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모든 엔지니어에게 바칩니다. 박상우의 수상 소감이었어요. 객석에서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벤, 축하해. 좋은 선택이었어. 이제 삼성이 대세구나. 우리도 고려해봐야겠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4년 전엔 무시의 대상이었던 삼성이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됐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TSMC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인정해. 삼성이 잘했어. 우리도 변해야 해. 안주하면 안 돼. 경쟁이 만든 긍정적 변화였죠.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강탄우가 제게 말했어요. 벤 박사님, 4년 만에 많이 변했네요. 세상도 많이 변했고요. 아뇨. 세상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변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세상은 늘 거기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 이제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어요. TSMC 독주 시대의 끝, 그리고 진정한 경쟁과 혁신의 시작. 그 중심에 한국의 삼성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삼성에서 일한 지 1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죠. 아직도 안 가세요? 강탄우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1나노 시뮬레이션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밤샘이네요. 탄우 씨도 아직 있잖아요. 서로 웃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의 일상이었죠. 벤 박사님, 가끔 궁금해요. 뭐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미 충분히 부자잖아요. 맞아요. 주식으로 번 돈만 200억이 넘었죠.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속죄? 아니면 진짜 혁신을 보고 싶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성공이다. 일나노 공정 가능성이 입증된 순간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가능하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실제 구현까지는 멀었죠. 하지만 가능성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한우 씨, 혁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것?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것. 삼성이 그랬죠. 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때 박상우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있었네요.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인텔이 정식으로 파트너십 제안했어요. 차세대 CPU 공동 개발. 또 하나의 승리였어요. TSMC 텃밭인데 이제 텃밭이 없어요. 실력이 전부죠. 박상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인텔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무엇이 바꿨을까요? 간절함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만든 실력. 저는 4년 전을 떠올렸어요. 제가 TSMC에 있을 때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1등이니까요. 네. 이미 가진 걸 지키려고만 했죠. 도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강탄우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혁신이 멈춘 거예요. 안주하면 죽는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삼성은 달랐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도전할 수밖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요? 박상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2등이니까. 잃을 게 자존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존심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벤 박사님은 대단해요. 왜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을 받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다음날 MIT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러분, 혁신이 뭘까요? 학생들이 여러 대답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 창의적 아이디어, 시장을 바꾸는 것. 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다릅니다.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어요. 4년 전 학회 사진이었죠. 이때 저는 세계 최고 회사 엔지니어였어요. 그리고 오만했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한국 회사를 무시했고 그들의 도전을 비웃었어요. 다음 사진. 삼성 테슬라 계약식. 4년 후 그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비웃던 바로 그 회사가 왜 가능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아니요. 기술은 결과예요.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었어요. 무슨 마인드셋이요? 첫째,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했어요. 둘째,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용기. 모두가 핀펫할 때 GAA를 선택했죠. 셋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수없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사람이에요. 굴욕을 딛고 일어선 엔지니어들, 밤새 일하며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인정한 사람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요? 도전하는 곳이니까요. 미래를 만드는 곳이니까. 웃음이 났어요. 4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다고. 편견을 버린 사람, 현실을 인정한 사람,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 그들이 만든 기적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고 동참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비록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 편견은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겸손은 진실을 보게 한다는 걸. 지금까지 147억을 하루 만에 번 벤자민 해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그가 어떻게 삼성의 가능성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을 버리니 미래가 보였다. 그의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는 없나요? 무시하고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가장 의외의 곳에서 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